뭔가 다수가 모여 있어야, 다수가 가는 곳에 가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시인이요, 여러분. 공룡이나 맹수가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목숨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려면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DNA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뭉치면 죽습니다. (2025년) 첫 하고만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만다! 네, 2025년에도 여러분들께서는 하고 마실 겁니다. 네. 해내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두 손 꽉 쥐시고 하고만다 이렇게 한번 가슴을 펴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가슴을 펴라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펴고 쫙 펴시고 하고만다. 이게요, 진짜 신약 개발하시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과 좀 대화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약을 A군의 환자들에게 이것은 뭐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입니다라고 주고, 그 다음 B군에게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라고 하고 비타민 C 뭐 이런 걸 준대요.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데, 예를 들면 여기 신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25% 정도가 개선이 된대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복용하신 분들이 15%나 개선이 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믿어야,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또 어떤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곳 이런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내가 나는 뭐 이러시고 자기 스스로 안 믿으면 이미 그 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게 정말 효과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냥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린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다 보면 믿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하고 만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일단은 한번 외쳐보시고, 뭔가 이렇게 의심, 불안 이런 게 자신에 대한 의심이 스물스물 솟아나면 일단은 하고 만다. 그래, 왜 나라고 못하겠냐 이러면서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면, 그러면서 책을 읽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냥 뭐 그렇다더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저희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오래전부터 증명됐고, 그런 연구 결과들도 너무나 많고요. 오늘 책 무슨 책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책 속에 딱 이 한 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패배를 남이 나를 패배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스스로 인정하는 패배보다 더한 패배는 없다라고 이 책에서 오늘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만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하고만다. 오늘 첫 번째는 그래, 나도 책 한번 써보자. 나도 책 쓰고 만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 저자가 1시간 만에 썼답니다. 이 책을. 맞아요. 1시간 만에 썼는데, 이 1913년 이때에도 4천만 부가 판매됐고,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1억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쓴 책. 1시간 만에 쓴 책이 여러분 1억 부가 팔리면 아드님,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만약에 고정이다 뺐다 1억 부 팔리잖아요. 제가 10% 인세 받거든요. 그럼 저는 1680억이 생기는 거예요. 1680억. 10%만 가지는데 1시간 동안 책을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 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책 쓰기는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렵다, 또는 뭐 예를 들면 고전은 지루하다, 이런 모든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이번 책에 저는 책 내용도 책 내용이지만 나는 작가로서 약간 약 오르기도 하고
1시간 만에 이 책을 썼는데 4천만 부. 그 당시에 1913년인가에 4천만 부가 팔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이 1억 부가 넘게 판매된 그런 책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저자가 자기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네.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고 만다 시청하시는 이런 것처럼 독서도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시다 보면요. 여러분 인계점이 그때 돌파된다는 게 저는 제가 제 책에 문득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촉을 항상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도 뭐 식사 중에 본인의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본인의 아들이 아버지 정말 쿠바 가르시아 장군보다 오히려 로안 대위가 정말 영웅 아닙니까? 이러면서 네. 그 하는 아들의 얘기에 이거를 지금 이 힘든 이 미국의 이 그렇죠. 때에 예. 정말 전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하고 문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그 전에 사실 독서와 준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이렇게 문득이 안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네. 고명환 작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네. 저도 추천을 받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읽게 됐고요. 예, 엘버트 허버드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정말 얇아요. 여기 보시겠지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정도도 얇은데 네. 이게 사실은 본문이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뒤에 해설이 반 이상이고요.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실 이 책 중에서도 요만큼입니다. 저는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가끔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럴 때 한 번씩 읽습니다. 네, 네. 그냥 화장실 들고 가면 후루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 뭔가 지치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책이에요. 네. 끝입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쿠바에 있는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뭐 연락처도 없고요. 그 당시에 무전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그냥 그 대통령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전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바로 군인인데 로안 중이라는 군인입니다. 그 로안 중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가르시아 장군은 단순히 진짜 가르시아 장군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미국 상황을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책을 엄청 봤거든요. 뭐 얇기도 하고 금방 보니까요. 그리고 미군에게도 이거를 쫙 뿌렸고요. 미국에서 시대적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898년이요. 이 책 쓰여지기 1년 전입니다. 1898년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데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예,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는데 왜 전쟁을 했냐?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쿠바도 스페인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필리핀, 하와이, 그리고 괌, 푸에르토리코 이런 것들이 다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책 제목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스페인이 그 당시에 좀 이제 국력이 기울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가를 이게 수습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서부를 개척해 나가고 막 이런 시대와 맞물려서 미국이 점점점 이제 힘을 막 키우고 있었고 스페인은 막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쿠바가 미국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쿠바에 있는 가르시아 장군은 소위 말해서 반군인 겁니다. 스페인 정부에 대항하는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인 거죠.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쿠바를 이제 미국의 영역에 두기 위해서는 이 가르시아 장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쿠바의 저 깊은 밀림 숲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쫙 스페인하고 붙습니다. 쿠바에서 싸우고 필리핀에서 싸워요. 네, 이렇게 양쪽에서 싸우다가 이겼죠. 이기고 나서 이제 결과로 미국이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다 스페인 거였는데 미국이 딱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 한정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이제 그런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보내야 했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임무라는 거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버트 허버드가 자기 아들하고 쿠바와 미국 스페인 전쟁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쟁에서 아버지 가르시아 장군 뭐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보다 로안중이가 진짜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편지를 전달한. 예. 그 로안중이는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그 밀림 이쪽 섬에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3일 만인가 전달하고 반대편 섬으로 심지어 탈출까지 했다고.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그러면서 메시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이런 때일 때 이런 로안중이 같은 마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에 임하는 자세. 진짜 예를 들면 작전이겠죠. 우리가 양동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군이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쿠바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줘라. 해야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저 메가드 장군의 맞아요. 그런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무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죠. 임무인 거죠. 근데 이 로안중이라는 사람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라고 했더니 그 전에 이제 평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로안중이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하고만다에서 린치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실 로안중이는 린치핀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이 사실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린치핀이 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이 로안중이에 대해서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나시면 이 리뷰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면 자, 그 로안중이에 대한 어떤 문장을 많이 써놓냐면 He did not ask where Garcia is 이랍니다. He didn't ask. 그럼 묻지 않았다. Where Garcia is.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요 개그맨 신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그때 자판기 커피가 막 시대예요. 네. 그래서 막 동전을 갖고 다녔는데 커피 심부름을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뽑아다 줄래? 이러면 커피요? 이거 알죠? 제가 한번 커피요 이랬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선배님한테. 너 지금 알아들어놓고 네가 지금 커피요 하는 다시 묻는 거는 네가 하기 싫다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때의 제 기억이 막 새록새록 솟아오르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히 왜 친한 사람 가족이 엄마가 뭐 시키면 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 이러면 콩나물? 어디 가서 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세에 대한 건데 여러분 무작정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명령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임하는 자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짧고 이 저자가 그런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저자가 가르시아 장군은 이제 지금은 이제 죽고 없다.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찾아야 할 가르시아 장군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시아 장군을 찾는 것. 여기에서 이 가르시아 장군 대신에 이뤄야 할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목표, 목적 이걸 찾는 것 가르시아 대신에 내 삶의 목표, 목적으로 치환하시면 가르시아 장군을 찾는 것, 내 삶의 목적, 목표를 찾는 것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보통은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라. 나도 찾아야 한다는 걸 이제 듣고 아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요, 저 혼자요? 그렇죠. 왜 제가
그리고 지금 꼭 찾아야 돼요? 아니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데요? 네. 가르시아 장군이 누구예요? 일단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의 목표나 목적이나 이런 게 뭔지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무조건 지금 해야 되나? 아직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나?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지나? 그렇게 하면 내가 돈 더 잘 버나? 내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나? 스스로 이런 엄청나게 많은 디펜스들을 내가 나한테 디펜스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 됐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로안 중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서 이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 허접하고 그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통통배 같은 거 작은 배 하나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쿠바의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전달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탈출하고 이걸 해낸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영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로안이 아닌가 이런 얘기와 더불어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만의 나만의 가르시아 장군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찾아야 한다. 라는 내용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맨 뒤에 보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놓으면서 패기 있는 한 사람이 조직을 빛낸다 이러면서 중간에 보면 혼자서 도전할 줄 아는 패기 있는 정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를 좀 읽는 게 저도 요즘 이게 재밌고 좋은 게 원리가 이해가 되면서 틀을 깰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다수가 모여 있어야 다수가 가는 곳에 가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몸의 DNA가 여러분 그게 왜 생긴 거냐면 원시인이요 여러분 공룡이나 맹수가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목숨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려면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DNA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뭉치면 죽습니다. 왜냐면 뭉치면 거기는 경쟁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경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이 땄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곳에 자꾸 우리가 남들도 이 자격증 딴데 이게 유행이래 이게 돈 잘 번대 이러면서 거기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로 안 가면 불안해.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 불안하죠.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나도 왠지 그거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시면 아 그래 패기 있게 혼자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와 이런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아 원시 시대에 이런 DNA가 나로 하여금 홀로 서기를 하는 거를 두려움을 주는구나. 이런 게 이제 합쳐지면서 그래 뭉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기꺼이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내가 조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책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건데 패기 있는 한 사람이 조직을 빛낸다. 여기 로안 중위 같은 사람인데 혼자서 해내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토를 다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말한 커피요 이것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여러 사람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나의 확실한 생각과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나는 여기 우리가요 100명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99명이 저쪽으로 확 이동하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거의 없을 겁니다. 99명이 저쪽으로 다 뛰어가면 뛰어가죠.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제가 교통사고 나고 제가 이제 그 자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4년을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그게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힘은 저는 이런 책들을 읽어야 맞아요.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로안 중위가 이런 거죠. 본인의 눈에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본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사유의 시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를 하면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다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근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 사유의 시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합쳐졌을 때 용기가 생기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어떤 신념, 용기, 자신감
확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어쨌든 핵심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책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가성비 있고요. 사실 이거 9장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맞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뒷부분에 이제 해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근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 여러분,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 근데 이 해설을 해주신 이 또 다른 저자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로안중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혼자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혼자 있는다? 이거는 뭐 며칠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유해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좋은데 제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우리가 했을 때 이번에 뭐 어디 운동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게임하고 놀려면 뭐 그려야 되잖아요. 네. 이거 누가 잘 그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럴 때에 또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그 가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혼자서 지위 높아지고 돈 많다고 있어봐야 그거는 사실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기 서브 저자 해설자가 뭔가 부족하다.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쓰임에 있어서 고명 아니야, 하드님이야, 이 일은 그 친구지, 이런 어떤 내가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에서 몇 군데 정말 크게 별표를 이렇게 쳐서 오늘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네. 일단은 앞부분에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앞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는 저 과거에 제가 그랬고요. 어쩌면 지금의 이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다.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나 실행력은 물론이고 그런 실행력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애초에 기백이나 의지가 존재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 부탁받은 일에 흔쾌하고 기분 좋게 네,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도 쉽다. 네, 1899년에도 19세기 말에도 이런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고 지금 2025년이 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도덕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도덕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듯이 이런 사람들도 배려받아 위로받아 마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위로를 할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무 시간이 지나서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따스한 눈길 한 번쯤은 건네야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세상은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과 같다. 이들은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 싸움에 임해 전력을 다한 끝에 자신이 바라는 위치에 간신히 다가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이들은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 싸움에 임해 바라는 위치에 간신히 선 사람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길 확률이 아주 희박한데 이 확률이란 말에 주목을 하거든요. 뭘 할 때 보통 저희가 확률을 생각하면 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지금 이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퀀텀 점프를 한다거나 경제력이나 커리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싶다면 안 해본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봤는데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무조건 낮습니다. 10%면 많은 걸 거예요. 진짜 뭐 5%, 3%, 2% 확률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확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확률은 숫자잖아요. 몇 퍼센트 이거잖아요. 이 확률이 아니라 저는 중요한 건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1%가 있어도 가능한 거고요. 99%여도 가능한 거죠. 똑같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 중요한 건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진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와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으로 그 가능성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숫자, 확률 몇 %에 집중하면 거의 대부분 웬만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예,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뭐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좋은 직업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네. 성공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 경제적이든 커리어적이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모두 다 좋은 학교, 뭐 명문대 나오면 모두 다 성공하고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 저거 하면 저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저건 안 되고 저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지금은 레드오션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확률을 따져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저거를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확률, 그 숫자 퍼센트를 보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확신을 하고 내 잠재력을 믿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생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로만 따진다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똑똑한 사람들 다 성공해야죠. 예.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모든 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숫자로 계산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게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네. 좀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박명수 선배님이 네. 제가 신인 개그맨 97년, 98년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 네. 우리 코미디언실에서 컴퓨터를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486 그렇죠. DX2인가 뭐 모뎀 지지지지 그 네. 시절이에요. 천리안 하이텔 라우너리.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컴퓨터가 집에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식 하시는 선배님들이 뭐 천리안 나우누리 그 주식창에 들어가서 뭐 종목 불러주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예 지금 얼마입니다 라고 내가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좀 얼리 버드였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어느 날 박명수 선배님이 네. 자기 집에 좀 가재요. 별로 친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그랬더니 컴퓨터에다 뭘 좀 깔아달래요, 프로그램을. 네. 그래갖고 거기다가 깔아줬어요. 그래서 깔아주면서 선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곡을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아, 작곡. 네. 아, 그때 그 작곡하는 프로그램을 왜 선배님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확률이나 선입관 이런 거예요. 아니 개그맨인데 갑자기 작곡 그래서 내가 선배님 무슨 작곡 배우셨습니까? 아니 난 고졸인데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깔아주면서도 깔아주고, 그래 형 선배님 이거 뭐 하시려고? 작곡해 보려고. 야. 아 그래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내가 깔아주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면서 진짜 제 혼자 그랬어요. 아니 사실 바보 아닌가. 아니 작곡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작곡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그러면 작곡가 나오고 작곡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뭐 다 굶어 죽으라. 그때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거 깔아주고 한 6개월 뒤인가 그 바다의 왕자 앨범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작곡을 본인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 근데 하고 싶으니까 그 미디 찍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게 있다더라. 그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나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좋아하는 옛날에 막 유로 댄스, 모던 토킹 막 이러면 이런 거 막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대님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 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자꾸 프레임에 가두고,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좀 과소평가하게 우리는 자꾸 과소평가를 해요. 몸을 낮추고. 네, 그래야 되고 너 그 지조 있는 선비란 기뻐도 슬퍼도 뭐 의견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 후배들도 보면 뭐가 생각이 났는데도 아 이거 재미없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이 뭐 박명수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사람만 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확률로 계산해서 이거는 안 돼. 이런 시대는 사실 1980, 90년대에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근데 2000년 넘어오면서는 모든 확률이 저는 지금 뭐 만류인력 법칙 뭐 상대성 이런 것도 다 깨지고 있는 판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만다도 그렇고 우리가 책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가 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거를 좀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박웅현 작가님의 그 오래된 책이죠. 책 제목을 책은 도끼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정말 과격한 제목이다 그랬는데 요즘 너무 그 책 제목을 잘 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작게 만드는 이게 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웅현 작가님이 아마 책은 도끼다. 그 정도로 세게 깨야 하는데 여러분 깨집니다. 깨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제가 개그맨으로서 책을 안 읽었다면 아마 계속 지금도 아마 끌려다니는 어떤 그 방송국에 저 좀 출연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끌려다니는 그 길밖에 몰랐고 저 스스로도 내가 작가가 된다, 내가 강사가 된다, 내가 무슨 요식업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아마 그런 박명수 선배님의 그런 충격,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게 제가 제 스스로 저를 가두고 있었던 프레임을 정말 도끼가 돼서 깨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에서 깨어나서 작년에 진짜 올해 작가상도 받고 이거는 제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은 정말 깨트려 보시는 제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 가슴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 네. 네.